오늘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파괴되고 사망한 날입니다. 87년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보다도 헌법을 평가한다는 면에서 말하자면 최고 재판소의 기능을 갖고 있는 헌법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이 결정을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이 자들은 헌법을 위반한, 국회법을 위반한, 심지어 헌법재판소법까지도 위반해서 완전히 불법과 위법으로 만들어낸 판결이 아니라 완전히 법을 가장한 혁명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국회법 130조에 탄핵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국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밝혀내서 구체적인 사유를 탄핵소추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신문 기사 쪼가리 15개를 모아서 던져준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찌라시로 탄핵을 한 것이 국회 소추 결의안입니다. 이 법안을 받은 헌재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다고 그냥 각하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이것을 정치적 행위니까 국회의 자율성이니까 인정을 해주면서 면죄부를 줍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강일원이라는 저자가 주심입니다. 이 탄핵 심판을 주도적으로 심리하고 진행한 강일원이가 12월 22일 첫 번째 시작되는 재판 기일에서 국회의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 사유를 내가 공부를 했더니 이걸로는 안 되니까 5개의 유형을 자기가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고쳐오라 그럽니다. 고쳐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20일 있다가는 요정에서도 형사사건은 이게 문제가 안 되고 다 빼고 4가지로 줄이라 그럽니다. 아니, 심판이 시험 보러 온 학생에게 답안을 못 쓰면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지. 문제집을 다시 주면서 이 문제를 5가지로,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4가지만 정리해 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권성동이가 말하자면은 새로운 어떤 탄핵소추안을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없던 탄핵소추안이 새로 추가가 되고 국회가 주장했던 탄핵소추 사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면은 탄핵은 모든 것이 국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거니까 중대한 탄핵 사유가 변경됐을 때는 다시 국회에 가서 3분의 2의 표결을 얻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 다 무시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30조, 42조 단서조항, 심지어 51조 전부 다 무시하고 강일원이가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을 2번이나 정리를 요구해서 4가지로 새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소추위원이 새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사기록을 요청받아 가지고 저기 나중에 결국 재판장이 되는 이정미와 강일원이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6만 쪽을 공부해 가지고 머릿속에 이미 박근혜는 탄핵시킨다 결정을 딱 내려놓고 재판에 들어간 겁니다. 좀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다 따지지는 못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인들이 투쟁을 하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강일원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빨리 신속하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따지지 마라, 절차를 문제 너무 따지지 말라고. 이거는 대통령 탄핵은 징계 절차에 불과하되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거를 채택하고 증인을 채택할 때 엄격하게 따지는 절차가 필요한데 다 무시해버리고 저 시청 공무원 징계 사유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징계 절차로 다루겠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는 180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추가로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딱 91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당초 헌법재판소장 하던 자가 퇴임을 했지를. 그 다음에 이정미가 3월 13일자로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정미 퇴임 전에 해결해야 된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날짜를 잡아놓고 재판을 한 경우가 바로 이 탄핵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특검은 수사를 2월 27일에 끝냈습니다. 특검 60. 근데 그 박영수 특검이 수사 발표를 언제 하느냐? 3월 7일 날 탄핵 나기 전 사흘 전에 특검 수사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구형이 45년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며칠 뒤에 나오는 헌재 인용 결정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선입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다 조정한 거예요. 자, 대통령 탄핵을 징계 절차로 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막 해. 헌법재판소법에 9명이 반드시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7명이 되면은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그 조항을 악용해서 헌법소장이 없어지고 8명밖에 없는데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일단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법을 무시하면서 날짜를 잡아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자, 막 결론부터 탄핵 이유가 뭔지. 탄핵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니,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임기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소추당할 수 없다고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 탄핵으로 자격은 정지되어 있었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엄연히 임기가 남아있는데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후의 일을 가정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이건 무리단 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만큼 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 의지가 강한 분이, 그리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가지 하여튼 사유를 보니까 대통령을 쫓아내야 할 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후에 이루어진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기껏해가지고 정호성이가 서류를 몇 가지 동걸 가지고 국가기밀 누설죄로 해서 대통령을 걸어넣는단 말이에요. 과연 합법적으로 51%가 찬성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될 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헌법 지키는 헌법 수호가 대한민국이 겪는 여러가지 혼란과 정치적 어떤 혼란을 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다 이랬습니다. 과연 그러냐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루어진 이 문재인 정권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느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렸잖아요.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박지원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제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문재인 좌파 정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친 이 결과만 보더라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쫓겨 물러나야 될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낸 이 헌재, 그것도 결정이 0대8 8명이 몽땅 전원일치를 했다 했죠. 자, 저기 이정미에서부터 마지막 강일원이 서기석이 조영호 8명의 재판관 이름이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마지막에는 국회 여야가 합의해서 3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조영호와 서기석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에요. 그 다음에 안창호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김창종이와 이진성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성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놈이야. 그러면은 8명 중에 우리 보수 진영이 5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쟤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8명이 전부 다 다르냐. 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7년 헌법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2017년이 창설 3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17년 1월 달에 헌법재판소 30년의 역사를 담은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마지막 심리를 끝내놓고 평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설득을 해서 0대8로 가도록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지들도 아는 거야. 이 판결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낼 때 자기들에게 낙인 찍히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그 오명을 우리 도매금으로 8명이 똑같이 한꺼번에 가자고 끝까지 8명 똘똘마리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서기석이 조영호 저런 자들도 탄핵에 찬성했다. 저 정말 배신자들이 아니에요. 헌재 책자에 중대한 말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촛불 집회에 헌법적으로 성화된 결정물이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촛불 정신이 성화로 된 최상의 결정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었다고 자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8명 저 재판관들은 촛불 세력에게 굴복한 놈들이에요. 아무런 사유 없이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시킨 저자들이야말로 내란 역적 사범들이다 이겁니다. 역적들입니다. 또 주심이 모든 장난을 친 강일원이라는 자가 한 1년쯤 뒤에 자기 동기들 사법고시한 법대 동기들하고 술을 한잔하면서 실토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들을 겁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박근혜 대통령 판결할 것 없이 미리 물러나라고 내가 눈치를 여러 번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추장도 정리하고 계속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인을 보냈는데 스스로 물러나도록 끝까지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0대8로 내가 몰고 갔다 이렇게까지 실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저 8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겠다는 결론을 시작부터 세워놓고 온갖 위법, 탈법,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탄핵 결정을 인용한다고 하지 않고 파면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무효라 그러는데 이정미가 촛불 세력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자극적이고 과잉된 표현을 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동참하고 있다. 우리 잘 봐달라. 완전히 촛불에 굴복한 결정이었다.